제가 수술하기 전에 몸에 펜을 사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디자인하는 영상을 몇 차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에 부위별로 수술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때 수술 전에 이 디자인하는 장면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디자인은 이제 수술하는 당일날 수술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 방에서 이제 수술 전 촬영을 하시고 이어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약간의 감은 있으시겠지만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우선 수술하는 범위를 결정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하는 곳, 안 하는 곳, 또 경계 부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한 것을 참고로 하고 또 이제 수술봉을 지방층에 넣어서 안쪽의 구조 그 두 가지를 이제 참고를 해서 수술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누우면 하중이 달라지니까 몸의 형태가 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누워있을 때보다는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더 의미를 두고 이제 수술을 과정을 겪게 되니까 우선은 수술 때 눕기 전에 선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게 됩니다. 일부 부분은 우리 지도에서 사용하는 그런 등고선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게도 됩니다. 수술하는 범위 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겠죠. 이걸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과 제가 수술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지방층의 두께를 기준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바로 옆 부위라도 이렇게 좀 다르게 두꺼워지는 성향이 있어요. 어느 부위는 좀 더 많이 두껍게 증가되고 어느 부위는 얇게 비교적 덜 증가되는 그런 부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고려해서 흡입을 과정 양을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결과적으로도 이것은 모든 면을 다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흡입량을 이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이 찔 때 개인적으로 이 살이 찌는 성향이 조금 달라요. 상체 하체가 다르게 찌는 일은 뭐 굉장히 흔한 일이고 어떤 경우는 이제 좌우가 이렇게 또 다르게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문제들 때문에 그 부위만 좀 지방이 덜 드러나거나 또 많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맹장염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 한 다음에 이 흉터만 이렇게 깔끔하게 흉터 부위만 그렇게 남는 분들도 있지만 이 수술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지방층이 좀 상처를 입으면서 그 부위가 이렇게 지방이 좀 덜 늘어나거나 또 주변 부위하고 좀 밸런스가 깨지면서 움푹 패이거나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흡입을 할 때 이 부분에 좀 조절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뭐 문제가 큰 경우에 지방흡입을 이걸 완벽하게 이제 교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흡입하는 과정에서 좋은 개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그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있고 그 아래 레벨 좀 더 깊은 층에서 양쪽의 밸런스가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살이 찌기 전에도 또는 살이 찐 상태에서도 허리 라인 양쪽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흡입을 하면서 허리 쪽을 수술을 할 때 약간 좀 조절을 해주는 게 좋겠죠. 물론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 측만증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뭐 똑같이 만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숙련된 시술자들은 좀 디자인을 잘 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좀 가능한 조절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 흉곽뼈나 골반도 이 척추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장기들도 척추를 기준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기준이 살짝 비틀려 있으면 이 흉곽이나 골반 또 내장의 볼륨도 좌우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방흡입을 하면서 양 조절을 뭐 약간은 좀 해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을 좀 해줄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과정에서 미리 표시를 해주고 수술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취향이나 바램도 또 좀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어느 부위는 적극적으로 뭐 가능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렇게 빼달라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부위는
또 조금 남겨놓은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또 경험도 많이 있고 전문가니까 객관적인 조언을 드리고 디자인을 하면서 같이 이제 상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가장 복잡하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재수술 케이스예요. 부위별로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조절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또 피부와의 관계, 피부가 좀 이렇게 뭐 패이거나 찌그러지거나 뭐 움푹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부위별로 아주 뭐 상세한 디자인을 잘 해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디자인이 되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수술을 해야죠. 물론 이것도 이제 100% 교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수술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피부에 넓게 소독을 하는 겁니다. 뭐 소위 빨간 약, 이런 베타딘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있는 이런 균들이 면역 기능이 약한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부에 있는 균들을 다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물에 약물이 섞여 있는 성분이니까 디자인할 때 이것을 이제 수성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유성펜, 뭐 어떤 매직을 이제 사용해서 표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신 분이나 뭐 본인들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매직 성분이 몸에 해로운 게 아닌가, 또 뭐 지워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건 좀 과도한 걱정이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그런 소독 과정이나 또 수술 과정, 또 마친 다음에 저희가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이 디자인 내용은 저희가 좀 지워드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위별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좀 빨리 돌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부, 팔등, 허벅지, 종아리, 남성 여유증, 얼굴 과정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이나 부위별로 뭐 그런 것들은 같이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들이 있으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